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여기 오면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 어릴 때 떠올랐던 의문까지 다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 드는데, 회개한다는 거 있잖아요. 응?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뉴전. 살다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껏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응, 죽기 전에 회개하면 응, 천국을 가면 응,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응, 그러면 30에 회개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하고 응. 70에 회개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거 똑같으면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응.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요. 죄를 맨날 짓고 저녁에 신부님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네,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네, 또 고백하고 그러니까 365일 고백하면 네, 천당은 따놓은 거네. 이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품은 의문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나쁜 짓 하기 좋네. 회개만 하면 음, 되니까. 그래서 그 의문이 그 뒤에 그냥 생각하기를 멈춰가지고 음, 지금도 그런 사람까지 다 천국 가고 극락 가고 그러면 음, 나쁜 놈들은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거를 생각을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천당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응. 예, 세상 살아가면서도 도적 네. 분자 같은 사람 만나면 재미없어. 예. 그래도 세속적인 뭘 좀 있으면, 예. 그게 재밌잖아요. 네, 네, 네. 어, 선생님, 그 천당 극락생 하니까 선생님이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대표님이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어, 전화가 와서 응, 선생님 책이 곧 나올 거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제가 아들이 사진을 찍고 제가 사진에 글을 써요. 응, 글을 써가지고 왜 원래 나올 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러죠. 적이 있어요. 그 원고가 한 23꼭지 글이 완성돼서 출판사가 대표님한테 응, 보냈어요. 응, 보내고 이게 책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응, 라고 했더니 하루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응, 그러면서 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사서 볼 사람이 없대요. 어, 그래서 왜 사서 볼 사람이 없냐? 응, 그랬더니 선생님이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책을 썼대요. 글을 썼대요. 응, 그러니까 아들한테 준다고 응. 온갖 반듯한 얘기만 다 했대. 어, 어디 천국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만 다 해서 그,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바라지. 거짓말 많이 썼다, 이 그렇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사서 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이 책을 출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이서훈 선생이 작가가 아니니까, 네네. 거짓말을 똑같이 해도 예. 작가가 더 잘해. 아, 작가는 거짓말쟁이야. 예. 거짓말을 있는 듯이 말이지, 꾸며가지고 독자를 홀리는 거예요. 아, 그래야 출판사에서 그걸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 네네네네네네네. 이제 말하자면 이서훈 선생 같이 그런 글을 써가지고는 네. 홀리지를 못해. 홀리지를 못하니까 팔리지를 않으니까 안 네네네네. 하겠다 그 네.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거 거절받았다고 또 머리 털어매고 돈을 저도 사실 그게 찔렸어요. 음, 왜냐하면 점점 쓸수록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음, 점점 쓸수록. 기왕 아들한테 주는 거 제대로 줘야 되겠다. 이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네. 그게 거짓말은 그러니까요. 음, 솔직하게 써야 되는데. 정당하게 써야 그게 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부모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부모의 소망이 너무 커버리면 네네네. 적더라도 음흠. 자녀에게 그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은 네네. 스트레스가 돼. 선생님 음, 말씀을 들으니까 심심한 천국, 재밌는 지옥 이게 떠오르네요.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재밌는 지옥 같네요. 음, 저쪽 천국은 심심한 천국이라는 음, 생각이 음,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음, 싶다라고 하신 것은
이 재미있는 지옥에서 음, 지옥이라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재미를 찾아서 살고 싶다. 그거죠. 야,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갈래를 뻗네요. 갈래를 뻗으면서 사실 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과 뭐 극락,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남을 해롭게 하는 순간 그 자신이 이미 극락이나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이제 뭐 네네네네. 지옥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니까. 네네. 예, 그런 설정을 해놔야 네. 이 이제 이 선생이나 나같이 우매한 사람이 기댈 데가 없으면 이제 거기라도 이제 네. 붙잡는 거야. 그 위로가 되잖아요. 네. 상당히. 근데 그건 뭐 과학적으로 어떻고 이래 따져가면서 이래 하면 자기의 주체성이나 독립성은 좀 강할지 몰라도 네네네. 나중에 이제 심리적으로 약해지면 그 의지를 하는 아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네. 아. 내가 즐거우면 극락이고. 천당 온 거고, 네. 내가 괴로우면 지옥에 온 거고. 그래서 제가 너랑 나랑 천당에 자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천당이에요. 누가 천상에서 방해를 지금 해요. 노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길 해요. 그죠? 네. 천상의 극락 세계에서 뒤에 경치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오늘은 올라오면서 그 생각했네요, 선생님. 고양이가 선생님을 자주 볼까? 내가 선생님을 자주 볼까? 생각했더니 아유, 고양이한테 부끄럽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또 발견하셨어요? 우리 딸 집에, 영주 집에 네네. 고양이를 키우거든. 네네. 그 고양이는 전부 어디서 주워온 고양이야. 네. 동네 사람들이 뭐 아프다고 신고해 놓으면 얘가 그걸 또 다 동물병원에 가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 유기묘네, 유기묘. 네. 그 중에 한 놈이 있는데 네. 아 이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지 전생에 무슨 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예.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냐면 네. 우리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생선 같은 거 있으면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고 그거 가만히 얼마나 있으면 고양이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요 끝에 딱 앉아가지고 말이야. 예. 하나도 손 안 대. 우리 밥 다 먹을 때 그. 예. 코앞에 갖다 줘도 안 먹어. 점잖게 딱 이러고. 내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 마치 그 공작, 백작, 자작처럼.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발견을 했어. 네. 그 영주 신랑이 고양이를 이제 안았어. 네. 응? 네. 안으니까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눈에 잘 보이지를 않고 해서 내가 이동원 선생한테 저 고양이가 안겨서 뭐 하냐 그래. 젖빤다는 거야. 젖을 빤다는 거야. 누구죠? 옷을 입고 있는데 네네. 그 젖의 위치에 고기를 핥고 있어요. 고기를 이래 빨고 있어. 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과를 했다고 네. 저거 어릴 때 이 의미를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모성 결핍으로 의미가 그리워서 예. 그 사람한테 안겨가지고 젖을 빤다. 난 깜짝 놀랐어.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선생님. 네. 난 처음 봐서.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동물이 어쩌고 저쩌고지. 예예예. 동물 그 자체는 우리보다 모성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영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영물, 동물을. 그러니까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네네. 저는 예전에 책 제목 중에 선생님 잡초는 없다. 잡초는 없지. 예, 이게 사람이 자기의 지능이 쓸모에 안 따라서 있다고 잡초라고 거지. 부르지. 야, 신기하네요. 고양이가 젖을 빤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음식을 앞에 두고 갖다 대도 안 먹는다 그러고
전생에 도인이었던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도인도 배고프면 먹을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모르. 선생님이 예전에 인도 가면 도인이나 거지나 어, 똑같다. 그래.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 먹을 걸 들이댔을 때 달려들면 거지고 가만히 있으면 도인이다 그랬는데 도인 고양이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그 고양이 언제 한번 들고 와서 이어서 한번 뵙게 돼.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래. 특별 출연 저도 한번 그 특별 정도 출연. 도인이라면 여기 와서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가만히 같아요. 앉아주고. 네. 근데 선생님 젖을 뻔하요 제 젖을 뻔. 내가 교섭으로 한번 해볼게. 네, 참 유쾌하게 우리 또 고향 이야기로 역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있다는 선생님 말씀으로 오늘 나랑 누나랑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